네,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보이는 라디오 10월 둘째 주 10월에는 첫 방송으로 또 함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인사 올릴게요. 반갑습니다. 조경수입니다. 후.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정식으로 소개를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정말 이 단풍님이 울긋불긋 무르익어가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뭐 수확의 계절이란 말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가을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거 단풍잎 밟으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좀 잡을 수 있는 듯한 저번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떤 계절을 좀 좋아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방송을 키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항상 뭐 일상의 대화 여러분들 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식사는 뭘 드셨는지 저녁에는 뭘 드실 건지 그리고 오늘은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뭐 슬픈 일이나 좀 힘든 일 있었던 부분조차도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즐거운 추억을 여러분들께 또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부산에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오, 저도 오늘 전에 들었는데 그 개막식 사회자가 송중기 씨와 이제 박소담 씨가 오늘 또 함께 그 사회를 본다고 하던데 많은 인파가 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잘 준수해서 또 안전한 또 영화제가 되길 또 한 번 더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봐야 될 텐데 혹시 여러분들 또박이라는 뜻을 알고 있나요? 또박이라는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을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순 우리말로 이루어진 단어라고 해요. 갑자기 왜 또박이에 대해서 언급하시는지 여러분들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동물보호에 힘을 쓰시고요. 그리고 또 직접 동물보호를 위해서 발로 뛰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유명한 분을 모셨거든요. 벌써부터 뭐 채팅창에 오늘 동물농장 아저씨 나온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라고 와 정말요 내가 좋아하는 동물농장 아저씨다 이렇게 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옆에서 벌써 자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보이는 라디오 33회차 우리 첫 번째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님을 자리로 모셨습니다. 박수로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금 유튜브 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심인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 저 역시도 굉장히 손꼽아 기다렸던 날이거든요. 정말 또 유명하신 저희 대표님과 방송을 한다는 게 일단 무한한 영광이고요. 예. 네, 오늘 또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예. 지금 채팅창을 한번 보세요. 와 대박 팬이에요 하고 한 분이 계속 글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이 첫 댓글을 보고 어머 여기 그 제작진에서 글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저희 또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생각외로 꽤 많거든요. 예. 네, 오늘 또 방송을 보시면서 대표님의 그 진정한 또 팬분들도 한번 또 찾아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그 현재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를 운영 중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어떤 곳인가요? 이제 사람과 네. 동물이 이제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 아래 네. 어쨌든 사람에 의해서 이용되어지고 희생되어지는 동물의 수를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 사람의 일 인해서 좀 동물들이 이용이 되고 좀 희생이 되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또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먼저 또 앞장서서 또 좋은 또 역할을 맡아주시고 계셔서 정말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동물보호단체 네. 라이프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걸까요? 또 시작하긴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계기는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요? 직장 생활을 한 게 이제 동물보호단체의 활동가로서 상근 활동가로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네네. 때려치우고
때려치우고 나와서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 네. 그 어쨌든 뭐 직장 생활에도 동물과 관련된 네, 그렇죠. 네. 업무를 또 하고 그렇게 계시다가 그러니까 그런 그 활동을 6년 정도를 하다가 네. 6년 넘게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싶다. 직접 아무래도 뭐 직장 생활이란 게 뭐 그렇다 보니까 쉽지 사표 쓰는 맛에 직장 다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사표를 과감하게 던지고 네. 예, 나와서 단체를 만들고 한 2년이 아직 안 됐는데요. 네. 예, 나름대로 자부심이 들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또 라이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저 역시도 궁금한데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위기에 이제 처한 동물. 이제 저희들의 여력이 닿는 한 이제 구조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구조 활동들 중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좀 대규모의 강아지 공장, 고양이 공장. 네.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진도군에서 네. 진돗개가 식용의 목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걸 발견하고 아, 거기 또 65마리를 또 구조를 했고요. 네. 그런 이런 일련의 직접적인 동물 구호 활동과 더불어서 이제 법이나 제도의 개정이나 개선을 위해서 네. 예, 그런 입법 관련된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물 보호 교육이죠. 네. 예,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왜 동물 보호가 필요한지, 왜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 활동 뭐 이런 것 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말씀만 들어도 요즘에는 이제 브라운관을 통해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해 주셨던 그 강아지 공장. 공장, 예, 고양이 공장. 예.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좀 끔찍하더라고요. 너무도 안타깝게 많이 바라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또 도움을 주시고 계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례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저 역시도 그 굉장히 그 동물을 좀 사랑하고 좀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항상 그 집 앞 쪽에 나가면은 요즘에는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길고양이를 보면서 무심코 지나가다가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작은 고양이가 먹는 이제 캔이나 이런 거를 몇 개 좀 주고 하다 보니까 저를 좀 알아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그 고양이 사료를 따로 구입을 해서 챙겨 주기도 했는데 주민분들께서는 별로 좋아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고양이들이 또 많이 또 번식을 하고 더 많아지면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몇 번 해주시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고양이가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대표님 생각하셨을 진짜 때. 길고양이들이 아무리 이제 밥을 챙겨주고 한다 하더라도 네. 통상적으로 길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의 수명은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수명이 짧아요. 집에서 3년밖에 되지 예, 않아요? 집에서 키우는 동물에 비해서. 네네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이제 환경이 깨끗하지 실질적으로 깨끗하지도 않고 험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한번 또 질병에 걸린 개체가 한 마리만 발생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확 퍼져버립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네. 그런 문제 때문에 통상 보니까 이제 한 3년 정도를 살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요. 예. 아, 되게 3년 정도. 보통 수명이 이제 10년 이상이잖아요. 10년 이상이죠. 10년에서. 예, 예. 제가 지금 키우는 첫째 고양이도 15살이거든요. 15살. 한 20년까지도 요즘에 살죠. 뭐 수의학도 발달돼 있고 네네네. 예, 먹는 것도 상당히 좀 과학적으로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고양이와 강아지의 수명으로 만약에 봤을 때는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아, 예, 그래요? 예, 거의 비슷하다. 아, 저도 예전에 그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반려견을 저희 가족으로 데려왔던 날이 기억나는데 요크셔 테리어 한 마리였어요. 나이가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였었는데 저희 집에서 한 13년 정도 이렇게 함께 있다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굉장히 또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보통은 이제 한 10년 이상. 그렇죠. 수명을. 근데 이제 개의 경우는 소형견들이 수명이 좀 더 길어요. 아, 소형견요? 대형견보다. 아, 그 대형견들이 노화가 좀 더 빨리 되는 거죠. 수명이 잘. 여러분들 이런 사실은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우리 강아지들은 어느 정도
다 비슷하게 이게 수명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대형견이 수명이 조금 짧다는 사실은 좀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오늘 저희 또 심섭 대표님이 함께 오늘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하고 계시니까요. 혹시 동물을 또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함께 가족으로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많이 또 여쭤보시면은 저희 대표님께서 또 시원하게 또 많은 것을 또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질문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인식전환을 우리 동물보호 인식전환 이제 교육하는 생각 나는 것이 있는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반려동물이 아닌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자주 쓰긴 했었어요. 그렇죠?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과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제 애완이라는 거는 그 뒤에 완자가 이제 네. 왕구의 개념이죠. 어머나. 장난감 토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이 동물은 생명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지적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 무생물인 이제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맞습니다. 기존의 애완이라는 개념에서 네. 평생 같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요즘 추세는 그렇죠. 예. 그렇죠. 가족이잖아요. 평생 같이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애완의 개념에서 자연히 반려의 개념으로 평생 함께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옮겨왔죠. 그렇군요. 예전에는 뭐 사람들에게 뭐 즐거움을 전해주기 위해 이 기르는 동물이란 뜻으로 해서 애완동물이라고 불리긴 했는데 요즘에는 함께 더불어 사는 가족이자 이제 동반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가족 같은 존재로서의 뜻을 한다면은 반려동물이 잠깐 또 표현이라고 여러분들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예. 반려견 그리고 또 반려묘를 키우려면 기본적인 자질이 있을까요? 혹시 뭐 그 자격이라든지. 자격 같은 게 좀 있을지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한 생명을 키운다는 거는 최소한 좀 최대한 20년 뭐 15년에서 20년까지 맞아요. 생명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네네. 동물이 이제 노화가 되면 사람과 유사한 질병들이 대부분 다 걸릴 우려도 있습니다. 암은 기본이고요. 맞아요. 암도 부위별로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무과피로 병원비를 병원비가 내야 되죠. 맞습니다. 키우는 도중에도 뭐 예방 접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밥을 사료를 먹인다든지 하든 관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첫째로 경제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중요한 부 일단 경제적인 조건. 내 살펴봐야 경제력에 되고. 이 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네.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을까를 먼저 맞습니다.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습성을 이해할 수 있는 습성. 그런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동물의 기본적으로 어떠한 동물이 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고 배우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필요하죠. 이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자격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평생을 되겠죠. 평생을 함께하겠다. 네네. 네. 그럼 일단 마음가짐이 가장 그럼요. 중요한 그게 거. 만약에 좀 키우다가 실증 나면 버리면 되지라고 해버리 사람들은 절대 동물을 키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정말 같은 마음인 것 음. 같습니다. 정말 한 순간에 이렇게 뭐 애견센터에 지나면 너무나 귀여운 강아지들이 많잖아요. 그 순간의 모습만 보고 이 친구랑은 같이 함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렇죠. 호기심에서 좀 출발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 그는 동물의 입장에서는 정말 바라봤을 아니죠. 때는 아니죠.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 역시도 좀 말씀을 한번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 집안에 이제 두 가족이 있어요. 네, 지금 처음에는 그 코카스파니엘 해가지고 지금이 이제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 키우고 네네. 계시네요. 와. 근데 이제 유선 종양이 네. 생겨서 이번에 또 수술도 하고 이제 노견이 되면서 이제 또 백내장도 오고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치매도 와요 나중에. 네, 치매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걸리는 질병들은 거진 다 다 걸립니다. 같은 포유류이기 네. 때문에. 정말 보면서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래도 항상 저를 딱 들어가면 이제 반겨주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도 강아지가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뭐 반려견 반려묘 또 함께 한다는 그 호기심에 대한 마음보다는 정말 평생 함께하고 이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좀 믿음을 주면서 동물 친구들과 또 함께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반려동물에 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또 많은데 1인 가구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제 동물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네. 사람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나의 모자란 정서적 부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람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홀로 남겨지는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네. 경제적 활동 때문에 오래 걸려서 혼자 동물이 남겨진다면 네. 이 홀로 남겨진 동물의 입장은 어떨까 하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물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본적으로 개는 늑대로부터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무리 생활을 하고 무리 생활이죠. 무리에서 지위를 나누는 것으로 자기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그게 본능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외로움을 탄다고 그렇게 하죠. 개의 경우는. 근데 음. 고양이의 경우는 좀 이제 이 고양이과 동물들 대부분 독립적인 생활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고양이는 키워도 혼자 한 마리 키워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또 의외로 고양이도 외로움 많이 타는 많이 동물도 또 있어요. 케바케이긴 하지만. 그래서 네네. 남겨진 동물이 하루 종일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건 동물한테는 불행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불행하죠. 근데 동물들끼리 있으면 좀 더 괜찮겠죠. 한 어. 마리만 남겨진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은 1인 가구인데 뭐 반려동물을 함께 하고 싶다 하면은 아무래도 뭐 직장을 나가거나 개인적인 이제 외부 업무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분리불안이 올 수도 있고 혼자 그럼요.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는 게 같은 같이 키운다는 같은 거지. 예.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를 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제 동물이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많다면 네네. 비추천입니다. 저희가 입양 보낼 때도 그런 가구에는 입양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저희는 철저하게 동물의 입장에서 시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한번 박수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동물에 대한 그 생각을 먼저 가져주시니까. 사람 보호 단체는 아니잖아요. 동물 그렇죠. 보호 단체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정확한 부분. 저희들의 관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반려동물 처음에 여쭤보셨던 분 이제 자질 있을까요? 자격하는 순간에 포기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저는 안 정말 돼요. 잘 결심하셨어요. 결심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으면은 네,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경제적 여건이 되시는 분한테 양보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좀 아프고 하면 진짜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네. 그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아지도 똑같이 뭐 암도 걸릴 수도 있고 사람과 이게 동일한 이런 또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질문 하나가 지금 눈에 띄는데요. 근데 어떤 부분? 7살 고양이 곁에 새로운 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려와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저희 집에 첫째가 12살일 때 데려갔습니다. 12살일 때요? 예. 그래서 지금 첫째가 15살이고 와, 둘째가 3살 정도 됐는데요. 예. 3살. 예, 3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그래도 나죠. 잘 잘 지내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또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네. 저희 집에 이제 코카스파니에는 중형견이잖아요. 그리고 파양을 3번 당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제 지인분이었어요. 네. 강아지를 이제 포메라니언을 너무 이쁘다고 강아지를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이제 가족으로 삼는다고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힘들다며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그랬군요. 네, 이걸 보냈는데 처음에 저에게도 연락이 왔었는데 경수야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좀 맡아서 좀 키워주면 안 되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에서는 일단 강아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곳에 가서 좀 정말 안타까운 거지만 뭐 파양이 된다거나 그쪽에서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생기면은 그때 연락을 달라 하고 3번을 그렇게 갔다가 저희 집으로 결국엔 오게 됐는데 입질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 포메라니언이 네. 파양의 원인이 결국은 입질 때문이겠네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입질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너무 또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많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요. 네. 집에서 보호자님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전문가 행동 교정의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입질을 할 때는 뭔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네네. 자꾸 파양을 세 번이나 거쳐왔기 때문에 정확히 처음부터의 원인을 찾기는 힘들겠지만 네. 최소한 이제 이 예방하는 방법,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확실히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많이 물렸죠 저는. 네. 집에 와서 굉장히 그리고 또 소형종들이 좀 이래 입질의 빈도가 좀 심하긴 하거든요. 네. 작은 개일수록 자기 방어적인 성격이 좀 방어 기제로 좀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종들이 포메라진이라든지 또 말티즈, 요크시테리아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요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그냥 행동 교정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상담을 받으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그래도 4년 동안 네. 저와 함께 잘 지내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 굉장히 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좀 마음을 좀 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뭐 입질은 없어졌는데 문득 있잖아요, 대표님.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발발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트라우마네요. 트라우마요? 네. 그거 외에는 이제 전혀 이제 뭐 만지고 뭐 강아지들이 이렇게 막 엉덩이 치고 이런 부분 좀 싫어하는 강아지도 있잖아요. 전혀 없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뭔가 내재된 트라우마가 있지 트라우마가 않았었나 이런 부분은 그럼 훈련사님께 한번 여쭤보면서. 예, 한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좀 릴렉스하게 네. 좀 이제 뭐죠? 그 테라피 치료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이제 권장해 볼 만해요. 네네. 네. 자, 유튜브 창 한번 또 채팅창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계속해서 한번 연락도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반려동물 가구 구조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신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저희 대본에도 질문이 있었거든요. 구조하실 때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힘드신가요?라는. 제보 받았을 때부터 힘들어요. 제보 받을 때 힘든데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구조. 그런 거 많죠. 많죠. 엄청 많아요. 엄청.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구조한 애들이 한 800두 정도, 800마리 정도 될 건데. 네. 일단은 이제 포획 틀을 설치를 하게 되죠. 설치를 하면 이제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동물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동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동물이 동물이 오더라도 포획 틀 안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또 남아 있고. 그렇죠. 그런 기다림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더운 여름 날에는 에어컨을 못 틀고 예를 들어 주택가에서 우리가 구조를 한다 하면 새벽에 네네. 차 시동 소리를 켜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고 그런 환경. 차 안에서 어쨌든 기다린 시간이 그렇죠. 많으신데 더워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겨울에는 히터를 틀지 못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기다림에서 좀 많이 기다림이 힘드신 상당히 부분이 있고. 제일 힘든 시간이죠. 그때. 혹시 대표님께서는 구조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이 부분은 기억에 난다. 엄청 좀 특별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한 일주일 동안 5마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잠복 뭐 했었던 경험도 있고요. 와.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 나비탕이라고 해서 고양이를 도살해서 그 가공식품을 만드는 그 범인을 경찰하고 같이 쫓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랬던 기억도 나고. 순간적으로 소름이 쫙 끼치네 이거는. 와, 이 방송 아니었으면 정말 진짜 욕이 나올 정도로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진짜. 그는 저희가 북부 경찰서와 같이 해가지고 검거했어요. 검거했어요? 그것도 기억이 나고 엄청 많습니다. 투견장에서 뭐 투견 하만 경찰서와 같이 투견 피의자들 29명인가 적발했다. 현장 저도 잡혀갈 뻔했어. 그 밤에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경찰이 가져와서 아니 잠깐만 좀 전에 회의했잖아 같이. 저 몰라요. 범인 근거 회의했잖아 같이 이러면서. 그래 얘기하면서 저 동물농장 아저씨 몰래 이렇게 얘기. 요즘에 그 반려동물 가구가 이제 300만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뭐 좀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은 이제 반려동물이 주인으로서의 좀 버림을 또 받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근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 쉽게 동물을 사고 팔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자 마트에서 동물을 판매하거든요. 마트 가면 동물 사실 수 있잖아요. 백화점 가도 판매합니다. 신땡땡 백화점 가면 네. 그 아. 몰땡 샵이라고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동물 네. 살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일반 로드샵들 많은 샵들이 펫샵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 동물병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뭐 5일장 시골 장행에 가서 살 수 있죠. 자 마지막 온라인에서도 클릭 몇 번으로 동물을 사고 팔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사니까 쉽게 버려진다. 또 많이 생산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진짜 좀 그러네요. 음. 이게 또 온라인상으로 뭐 클릭 한 번에 가족을 예전에는 지금은 그게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예전에는 그래갖고 고속버스 택배로 막 보내고 이랬어요. 고속버스 안에서 질식해 줘보고 죽어. 어우, 화물칸 안에서. 그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야, 정말 30분으로 다 이야기하기 모자라죠. 네네, 정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방송을 좀 지켜보고 계신다면은 뭐 딱 잘라서 안 됩니다라고 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법과 제도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 부분이.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정말 평소에 좀 함께할 반려동물을 이렇게 가족으로 삼고 싶다면은 어떤 방법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는 거죠. 보호소에서. 동물보호소,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을 하겠어. 그게 이제 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캠페인이거든요. 계속 맞죠. 연중무휴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절차가 좀 많이 까다롭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준을 좀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까다롭게 봐야 파양률이 적어지는 거죠. 맞아요. 입양은 평생 함께할 가족을 만들어주는 건데 네네. 파양률이 높아버리면 그 제대로 검증을 안 하면 파양률이 높아지어버리면 네. 그 동물한테 트라우마가 또 생기는 거죠. 맞아요. 예. 한 번 더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차는 꼼꼼하게 네. 정말 이게 평생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네. 이렇게 저희는 뭐 가정 방문까지 해요. 방문까지 해서 그런 것까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환경이 좋아야지 함께할 반려견도 그럼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입양자들은 무조건 카톡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사진을 보내주시고 사진도 보내주고. 와, 맞아요. 그런 관리를 안 하면. 네.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이라고 올려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라이프에서 유기동물 구조 및 이제 입양 지원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부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유기동물의 수가 좀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조금 궁금해요. 일단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떨까요, 부산은? 일단 저희가 유기동물은 구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유기동물은 이제 한 해에 부산마다도 7,000마리가 넘게 보호소로 입소됩니다. 보호소로 입소만 되는 7,500마리 정도가 와. 보호소에 입소되니까 이제 보호소 입소 안 되는 동물 따지면 유기동물 더 많겠죠. 더 많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유기동물은 솔직히 뭐 저희 같은 소규모 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감당할 아니기 수가 때문에 없고, 네. 저희는 학대받는 동물이라든지 긴급하게 이제 수의 처치를 받아야 되는 동물인데요. 문제는 이제 부산이 전국에서 몇 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중요한 내용은 부산의 유기동물 보호소가 위탁 보호소가 한 5곳 정도가 되는데요. 통계를 보면 보호소 입소된 동물 중에서 약 한 70% 가까운 동물이 자연사 혹은 안락사입니다. 안락사까지. 근데 그렇죠. 안락사 비율은 얼마 안 되고요. 네. 대부분 자연사 비율입니다. 이게 전국 광역시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부산은. 상상을 초월한, 그러니까 10마리가 보호소 들어갔는데 7마리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연사라고 하는 게 폐사, 보호소 내에서 죽는 거. 그 보호소 내에서 일정 기간 열흘 정도죠. 보통 열흘 안에 열흘 안에 죽는 자연사로? 비율이 그 정도예요. 이게 뭔 말이냐? 네. 보호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소리겠죠. 그런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의 평균이 한 50% 내외거든요. 안락사는 타 시도도 안락사를 한 20% 정도 하고
네. 자연사가 한 4~5% 정도 되는데 부산의 경우는 제가 그때 통계를 냈을 때 아마 60%에 육박하지 않았나 보이지거든요. 와. 엄청난 거거든요. 안에서 죽는데. 보호소가 아니잖아요. 사실 보호라는 네.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 보호소가 아닌 거지.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만큼 잘 보호를 해주고 또 좋은 분에게 갈 수 있도록 잘 해줘야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부분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부산 엄청 보호소는요, 그죠? 엄청 많은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 이렇게 좀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요즘에는 해외 입양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해외 입양 경험도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구조한 애들 중에 식용 목적 농장에서 구조된 애들, 네. 뭐 40kg, 50kg 나가는 도사종이나 이번에 진돗개 이런 애들은 국내에서는 대형견들 입양이 거의 안 됩니다. 주거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네. 아파트 빌라 위주의 거주 형태가 많다 보니까 많죠, 아무래도. 큰 개들은 사실상 입양이 잘 안 돼요. 그런 애들은 이제 해외 입양을 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이제 파트너 단체가 있긴 합니다. 그래 그쪽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가 직접 해외 입양은 또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대형견이 그래도 좀 해외로 입양이 좀 많이. 예, 그 가네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제 맞아요. 마당이 넓은 그 백야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환경이 굉장히 좋겠다, 그죠? 아이, 그럼요. 저희는 저희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거주 환경이 좀 뭐 아파트 말씀하셨듯이 뭐 빌라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형견과 좀 함께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쉽지 않은 하려면 하면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네, 사실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 차라리 정말 뭐 차라리란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해외로 가면은 큰 드넓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좀 자유롭게 좀 뛰어다니면서 대형견들이 또 활동량이 많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좋기는 하죠. 근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우리나라 수요를 다 하기는 할 수는 또 없겠죠. 없으니까. 네. 네. 이렇게 그리고 아니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네. 고아들을 해외로 수출한 나라 아니에요. 맞아요. 이 지금 식용농장에서 구조한 개들을 또 수출하고 있는 셈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하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네요. 이게 시간이 우울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좀 우울한 분위기가 되고. 네. 김여진님. 김여진님 어떤 분일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하루도 빨리 좀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계시는데 이 동물보호단체 또 라이프 활동에도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좀 영향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아니요, 저희 단체는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네. 코로나 때문에 유기동물 입양률이 늘어났어요. 입양률이 늘어났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음. 그동안 동물을 입양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바쁜 일생생활 때문에 못 하다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네. 입양률이 높아졌고요. 최근에 또 코로나가 좀 제한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면서 입양률이 다시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해외 소식은 들었습니다. 네, 그런 소식이 있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혹시 있을까요? 어떤 비전? 비전이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말씀 똑같습니다. 네.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희생되어지는 동물의 종과 수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게 미션과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 뜻을 이루어 인간과 동물이 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시간이 30분이 일단 훌쩍 지나긴 했는데 정말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긴 하지만은 이 대표님도 바쁘시잖아요. 출연료만 더 주시면 제가 더 나와요. 출연료 너무 솔직하시게 말씀해 주셔서 자, 저희 제작진의 출연료가 없는 관계로 일부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30분이라는 시간이 좀 훌쩍 지나기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오늘 또 저희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뭐 굿바이 인사 정도 좀 부탁드려 볼 수 있을까요? 예,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에 많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환경에서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으신데 좀 이걸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 가치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사단법인 복물도우단체 라이브리 심희서 대표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말씀 함께 전해 드렸는데 조금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부가 또 남아 있거든요. 저희 60초 후에 바로 방송 이어지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에서는 도시재생형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는 곳입니다. 바로 모몬츠 우리 박태성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